자, 이제 시장 킥 이슈 킥 가봐야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나와 있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휘 대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고 표현했는데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결정을 했는데 일단 동결했습니다. 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었는데 그럼 뭐 한국은행의 결정이니까 자, 일단 평가를 좀 봐야 될 텐데 이건희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이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땐 좀 과감하게 본인들이 좀 독립적인 정책을 좀 써와도 괜찮을 텐데 눈치 볼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연간 연성장률이 뭐 1.6%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죠. 예, 지금 기준금리가 3%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인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뭐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채 때문에 뭐 부담도 있으셨겠지만 이번은 전형적으로 이제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금리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눈치 보기로 미국이 또 금리를 또 이번에는 또 올해 물론 어제는 페드워치 기준으로 한 5월까지 당겨졌더라고요. 추가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는 날이.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 추세를 좀 멈췄다라는 것 때문에 또 눈치를 봤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또 환율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네. 뭐 이런 그 금리를 내려서 좋아지는 효과보다는 안 좋아지는 효과가 더 많다라고 또 이창용 총재라든지 위원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지금 인하를 하냐 뭐 아니면 뭐 다음에 인하를 하냐 그거보다는 이제 인하 추세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경기가 확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이제 인하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을 정해야 되는데 미국이 조금만 좀 빨리 해주면 사실 좀 편하게 갈 텐데 미국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계산법이 들어갔을 거라고 추측은 합니다. 단순하면은 금통위 결정이 아마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9시 45분 경에 나오는데 오늘은 10시 거의 다 돼서 나왔기 때문에 고민의 흔적은 좀 보인다. 환율 문제가 가장 이제 금리 동결의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금리 동결 이후에 달러원 환율은 전제 10원 더 하락폭이 커졌어요. 오히려 절상폭이죠. 10원 하락한 1,450원 기록 중입니다. 이성웅 차장은 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앞서서 이제 2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2회 연속. 네, 네. 근데 이제 특별한 어떤 효과는 없었다. 어, 환율도 1,500원가 근처까지 갔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지금 현재는 과거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물음표가 좀 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약간은 좀 움츠려든 모습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그 어떤 자신감이 없는 느낌도 많이 좀 들어서 좀 아쉽긴 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물론 이제 뭐 트럼프 그 취임이 되면서 어떤 정책적인 변수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굉장한 어떤 이벤트가 좀 많은 상황인데 1차적으로는 좀 경기에 대한 부응을 네. 좀 1순위로 하려고 한다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물론 이제 FMC나 BOJ 이 부분을 보고 선제적 대응하는 방법도 좋긴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부분을 좀 1순위로 생각한다면 금리 인하도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어떤 특별한 결정을 우리나라가 좀 내리기가 좀 정부적인 한은도 그렇고 좀 약간의 좀 용기나 이런 부분을 하기가 어떤 그 수장도 없고 네. 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수는 없겠죠. 만약에 지금 뭐 현재 사태 계엄과 탄핵 국면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결론에 따라서 차기나 뭐 이런 부분이 어떤 뭐 버퍼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2월 금통위가 아직 남아 있고 3월에는 금통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결론을 줘야 됩니다. 일단은 네. 금리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시장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금통위 결과 보고 우리나라 주가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예측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죠? 없죠. 네, 예. 거의. 그러니까 사실 오늘 주가 오르는 거는 미국 CPI가 잘 나와서 네. 예, 올라가는 거고 미국 물가가 더 중요하죠.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겨졌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환호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저는 어제 그 CPI가 잘 나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4.6%대로 확 빠졌습니다. 미국 네. 10년물 금리가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국내 경기 관련된 이슈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내 경기 관련돼서 좀 정책을 필 시기가 되면 또 피겠죠. 그래서 뭐 한 2%대까지는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미국과의 이제 그 갭 차이를 얼마나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체력도 좀 안 좋은 편이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이 나오면 좀 과감하게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이제 아까 이제 앵커님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2,700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2,700 이상이긴 한데 그래도 설 전에 그렇죠. 다음 주에 네. 이제 구정이라고 하는 우리 설 또 민족 최대 명절이 예. 있잖아요. 설 전에까지 가려면 굉장히 급하긴 뭐 아니죠. 하지만 뭐 예. 왜 떨어지거나 조정받을 때는 네, 화끈하게 뭐 속된 말로 박살이 나는 예,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뭐 오를 때 왜 화끈하게 뭐 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고 너무 자신감이 많이 결여돼 있고 이 신뢰도가 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국장은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지금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 시기에 좀 봐야 된다. 남들이 욕할 때 좀 보시는 게 맞고요. 오늘은 저가 매수가 여전히 유효하고 대형주나 뭐 지금 성장 섹터인 종목들도 그렇고 오늘 하이닉스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떠날 때가 아니라 이제 돌아와서 사셔야 될 때입니다. 네. 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저는 한 3,000포인트도 갈 것 같은데 음. 오히려 이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낮을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저효과로 다음 내년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히려 주가는 더 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말하기는 쉬울 수 있어요. 뭐 3,000포인트 이렇게. 근데 근거가 이제 마련이 돼야 되겠죠. 예. 이성공 차장은 금리 동결에 대한 결론 어떻게? 뭐 주가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뭐 지금 봤을 때도 시장에서는 큰 영향은 좀 없는 걸로 네. 저는 금리 결정이. 네, 없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지금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의 그런 모습이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가적인 측면은 이제 금리와 어떤 연결되는 부분은 상관 배수는 정말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뭐 CPI 발표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한 그 금리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하게 생각할 부분이 하나둘 지워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향후에는 또 계속 이벤트가 나오겠지만 당장 있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인 뭐 변수나 이런 부분으로 좀 대응만 좀 한다고 한다면 시장을 좀 접근하는 부분은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어제 봤을 때도 뭐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그 전에 주가가 갈 만한 요소들이 많은 기업들이 여러 미국 쪽에서의 뭐 금리에 대한 방향성 또 이제 다른 차시장 여러 변수 때문에 주가 좀 떨어졌었는데 어제는 올랐잖아요. 오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펀더멘탈이나 주가의 좀 본질적인 요소에 이제 접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종목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단편적으로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따가 이제 그 한은 총재의 기자 간담회가 있고 통방문을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뉘앙스가
동결 후 호키시냐, 동결 후 도비시냐, 뭐 인하 후 또 호키시냐 이게 케이스들로 다 나눠지잖아요. 네. 약간 뭐 도비시하다면 온건적이라면은 1월은 동결했지만 2월은 열어두겠다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책한다든지 통화 정책 이외에 재정 정책을 또 뭐 우선시한다 뭐 이런 경기에 대해서 아마 조금 언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그렇게 화들짝 지금 막 뭐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일단은 재료는 중립 정도 수준으로 두 분 다 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결론 짓고 다음 섹터로 내려가서 1분기는 AI 반도체의 중흥기 1분기가 아니라 올해는 뭐 그렇게 많은 전망들을 하시잖아요. 하이테크 산업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가보죠. SK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회복했네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어제 매경 마감 프로 나와가지고 하이닉스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이제 한번 사봐야 되는 마지막 단계인가라고 보고 있는데 길 노변에 나가서 1인 시위로 피켓 들고 하이닉스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쵸, 예, 네. 그래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추워서 네. 예, 지금 21만 원대만 좀 돌파하면 좀 가볍게 올라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4만 원대에서 떨어질 때 그러다 그렇게 수급이 많이 붙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물려 계신 거죠. 네. 예, 그런 부분들까지 좀 이제 그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기 좀 쉬울 걸로 보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 이게 빠진 이유 보면 작년 하반기에 SK하이닉스가 24만 8천 원을 찍고 빠진 이유 자체가 AI 버블론이 대두가 됐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레거시 반도체의 부진 그리고 지금 HBM의 공급 과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 세 개 떨어진 이유 세 개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 하시던 분들이 지금 다 조용하시거든요. AI 버블론 얘기하던 월가의 분들과 그다음에 국내 애널들도 조용하고 그다음에 HBM이 공급 과잉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슬그머니 레거시는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야 이제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떨어졌던 이유들이 해소가 됐는데 SK하이닉스가 그럼 실적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못 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이론적으로 안 맞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빠졌던 뭐 관련 장비주들이라든지 소부장 업체들도 충분히 반등 가능한 영역 그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 뭐 한미반도체도 그런 이제 8만 원대에서 자리를 잘 잡아주면서 10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온 걸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우려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전 충분히 제자리 이상으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한미 반도체는 이제 10만 원 회복했지만 20만 원을 넘어가던 주가였기 때문에 아예 또 반토막 상태라고 20만 원을 못 넘었었고요. 19만 넘었습니다. 원대까지 네. 한번 가셨습니다. 예. 19나 20이나. 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좋으니까. 자, SK 하이닉스 뭐 이제 온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죠. 예. 지난해 그리고 4분기 실적.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을 내놨는데 하이닉스는 언젠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실적의 역설일까? 아니면 실적을 보고 오 서프라이즈하다 이렇게 할까? 과연 어떨까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실적이 발표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와 얼만큼 뭐 이런 좀 관계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가 더 반응 좀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가는 부분은 정말 SK하이닉스가 굳건하게 여기에 좀 HB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리딩을 몇 년 동안 잘 해왔다. 이 결과물이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재반등하는 효과가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뭐 12단 쪽에서도 이제 엔비디아와 거의 이제 뭐 독주를 같이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여러 경쟁 이 HBM 기업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 점유율을 지금 계속 굳건하게 좀 유지해 주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이제 16단까지도 시제품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일반적인 AI 가속기가 아니라 에이집 같은 다른 트렌드에 있어서 지금 HBM에 대한 SK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트렌드 같은 경우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행보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SK하이닉스는 저평가라기보다도 정말 저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을 계속 좀 주고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좀 되면서 뭐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 24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자체적으로도 이 뭐 28만 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그 부분은 정말 좀 자신감이라기보다도 정말 시장에서도 정확하게 좀 이 목표 주가를 좀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제시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1차적이 아니라 뭐 가시권에 들어온 거는 이제 지난해 7월의 고점인 24만 원대인가요? 네, 그쪽을 뭐 목표치로 무난하게 뭐 대부분 보면 수급도 많이 분석을 할 거고 할 텐데 그렇게 두터운 매물대는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의 트렌드나 지금의 실적이나 아니면 분위기가 SK 하이닉스에는 뭐 우호적이다 굉장히. 오늘 이제 5% 정도 올랐다고 해서 뭐 이게 끝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장 이제 오늘 사면 내일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마음의 한도를 느끼기 때문에 오늘 샀는데 내일 뭐 한 1% 조정받으면 또 낙담한단 말이죠. 거봐 안 돼. 내가 사면 고점이야. 이럴까봐 근데 사실 그런 단편적인 것보다는 더 네. 공격성을 좀 뜰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제 20만 원 돌파, 그러니까 이제 24만 8,500원까지 갔다가 급격히 하락해서 한 15만 원대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만 원을 돌파를 시도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 그전에는 이제 그 20만 원대 근처 가면 부러지는 형태가 나왔는데 1월 달에만 벌써 그렇게 됐던 얘기죠. 그렇죠. 지금 1월 7일 날 한번 8월 달에 작년 8월에 한번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는 작년 10월, 그다음에 1월 달에도 한번 뚫었다가 그러니까 뭐 빠졌는데 네. 크게 보면 이제 뭐 주봉으로 보면 한 세 번째 정도 도전하는 거다. 네 번째 도전하고 있는 건데 저는 충분히 이번에는 뚫고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뷰가 바뀌었죠. 버블론이라는 얘기를 지금 얼가에서 언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비관론이 사라졌다. 예, 비관론이 사라졌고 그리고 그게 이제 연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투자 이슈도 있었지만 빅테크들이 지금 투자를 멈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오히려 투자 금액을 늘리고 있는 중이고 뭐 브로드컴까지 이제 가세하면서 사실은 더 이 시장을 키우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대 언어 모델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또 확산되는 분위기고 AI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등장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저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 HBM 사용처도 지금 엔비디아에만 100% 납품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물량 줄어들면 어떡하냐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너무 단편된 고객만 갖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HBM을 사서 쓰는 데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뭐 다른 데는 기다리고 있죠. 뭐 목매고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다른 쪽의 공급처를 찾아보고 뭐 이런 형태니까 굳이 팔 데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매출처의 편중은 사실 뭐 엔비디아 아니요. 만약에 뭐 조금 줄인다 그러면 다른 데 기다리는 줄 서 있는 데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브로드컴도 다시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테슬라도 뭐 샘플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그렇죠. 각 기업마다 이제 예전에 휴대폰 뭐 아니면 도적 컴퓨터 만들듯이 자기들만의 또 뭐 반도체들을 만들 때 결국에는 HBM은 또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뭐 나쁠 건 없고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딴지나 어깃장을 걸 필요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자꾸 이제 레거시로 자꾸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레거시도 결국엔 하반기에 다 좋아진다는 거는 모든 애널리스트의 공통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가라는 게 선행한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도 지금은 바닥을 잡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SK하이닉스도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레거시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 뭐 나쁠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레거시 이 반도체가 물론 이 기술의 그 발전 속도에 따라서 자꾸 이제 그 레거시한 것들은 밀릴 수는 있지만 유통기한이 딱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식품처럼 뭐 그렇습니다. 쌓아놓으면 사실 그게 언제 돈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고 미국 업체나 중국 업체는 물밀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재고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 업체도 마찬가지고. 자, SK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뭐 매수. 진짜 뭐 눈을 마주치면 답을 달라는 얘기죠. 말씀하셨듯이 뭐 오늘 사고 내일 올라야 된다. 뭐 그런 생각으로 있으면은 내일도 오를 수 있어요. 뭐.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못 사죠. 그래서 항상 불안한. 근데 이제 일반적인 SK하이닉스에 접근하는 부분을 지금 이제 펀더멘털, 뭐 실적도 그렇고 여러 좀 분위기가 다 지금 조합이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매수를 주저하는 것보다도 할 때는 좀 과감하게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몇 년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그 AI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불안감 이런 부분을 지금 다 해소하고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SK하이닉스도 좀 답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안에서의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정치적 리스크나 또 이제 불안감, 또 외국인들 매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엔비디아만큼 SK하이닉스가 못 간 현재 시점이 더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엔비디아를 사는 것보다도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SK하이닉스는 살 땐 좀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좀 판단이 좀 알겠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10시 28분, 29분 지나는 상황에 토탈 코스피는 2,700억, 약 3천억 조금 안 되게 순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은 1,100억 순매수, 커피 선물도 뭐 4,000계약 넘게 순매수인데 일단 SK 하이닉스 순매수가 지금 많아요. 1,800억 정도 되고 삼성전자도 한 300억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다. 보통은 삼성전자를 팔고 SK 하이닉스를 사는 롱숏을 뭐 이렇게 병행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둘 다 롱을 잡고 있다. 외국인 1,800억 순매수는 바본가 여기 물리려고 지금 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심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건가? 그러니까 조금 대형주 사실 때 보면 항상 좀 빠질 때 사라고 다들 말씀을 조정시 저가 매수?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건 이제 선수들은 그렇게 하는데 네. 사실은 개인들은 음봉 나오면 사기 싫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올라가면 따라가고 싶은 게 네, 사람 심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아마 매경에서 말씀드렸던 게 물릴 각오하고 사야 됩니다. 그냥. 그러고 그러면 더 자신 사실 물리는 게 싫으면 내가 1,000만 원 살 거면 오늘 300만 원 사놓고 또 내일 빠져도 사고 뭐 모레 빠져도 올라도 사고 이렇게 좀 나눠서 사보시면 저는 올해 연말에 생각보다 좋은 수익 낼 수 있다. 연말이 아니어도 뭐 장중에 연중에 한번 고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 충분히 한번 좀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물리더라도 주도주에 물려라. 뭐 달리는 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가서 빗대는 말이고 어떨까요? 뭐 이 주도주가 지금 SK 하이닉스가 명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근데 뭐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지금 그 올라가는 뭐 폭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좀 단기적인 부분은 분명히 좀 있긴 한데 네. 오히려 좀 길게 본다고 했을 때 최근 몇 개월간이나 뭐 작년 하반기로 봤을 때는 주도주는 반도체라기보다는 이제 조선이나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라고 좀 볼 수 있게 주도 섹터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는 여러 이제 엔비디아 쪽과의 연관성이 좀 크기 때문에 주도주로 계속 부상을 한다라는 부분보다도 조선주도 같은 경우가 독자적으로 좀 잘 가고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없는 그런 가까울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런 섹터가 주도주고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지금 엔비디아 또 그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변수가 더욱더 이제 조선 섹터보다는 SK하이닉스의 변동성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SK하이닉스의 반도체라기보다는 그냥 SK하이닉스만을 저희가 지금 좋게 보는 거고 다른 반도체 섹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조선이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조정받을 때는 그쪽을 좀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의견도 주셨고 하여튼 내가 너무 몰고 가서 그런가. 뒤에 유리기판은 앞에 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잘라내고 SK 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봐서 다뤄드린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킥, 이슈 킥, SK 하이닉스 킥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